한국외방선교회가 사제와 부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손민호 신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견됩니다. 가톨릭 스카우트가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이장 경로를 따라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박기현 도보순례 단장과 문상현 대원을 만나봅니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재개되면서 삼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멸종위기종 보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외방선교회. 한국 땅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을 본받아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국외방선교회의 새 사제 1명과 부제 1명이 탄생했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손민호 신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견됩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사제서품 대상자인 손민호 부제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포복합니다. 정순택 대주교에게 안수를 받고는 새 사제로 탄생합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사제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곳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90여 년 전 박해가 한창인 조선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 순교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처럼 한국외방선교회 사제들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목숨까지도 주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담고 주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다짐해야 한국외방선교회 사제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부산교구장을 지낸 고 최재선 주교가 1975년 설립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나눔의 봉사 정신을 본받고자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설립한 해외 선교 전문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당시만 해도 우리 국민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과 독일 등 많은 나라 가톨릭 교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 나라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복음화율 11%가 넘는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외방선교회의 설립은 한국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 어제 봉헌된 사제 부제 서품식에서 한국외방선교회 총재인 정순택 대주교는 초기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언급하면서 한국외방선교회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크게 성장해 오는 데에는 많은 초창기 박해 시대에 피를 흘리신 선교 사제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데에 한국외방선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날 사제품을 받은 손민호 신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견됩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모잠비크는 2015년 한국외방선교회 김순겸 신부가 사목하다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선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겠다는 것밖에 없죠. 사실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더 뒤에 물러서고 예수님을 더 앞에 세울 수 있는 겸손한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김승현 신부님 묘소를 모잠비크가 1년 동안 있을 때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본당을 옮겨나가는 길에 그 묘가 있는데요. 항상 그렇게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그렇게 선종하신 그 김승현 신부님이 제 사목하는 동화에도 이렇게 함께 동반하시면서 그 선상에서 이제 기도로서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란 것을 가서 믿습니다. 손민호 신부의 탄생으로 한국외방선교회 사제는 5명의 협력 사제를 포함해 모두 82명이 됐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새남터에서 순교한 뒤 미리네에 묻혔죠.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미리네로 옮긴 건 17살 소년 이민식 빈첸시오였습니다.
가톨릭 스카우트가 이민식 빈첸시오가 걸었던 길을 따라 3박 4일간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도보순례단 박기현 단장과 문상현 대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도보순례를 하셨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막 쉽지 않은 여정이셨을 것 같은데 도보순례 잘 마치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상현 대원 어땠어요? 8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서 출발하기 전에는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대장님들께서도 너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잘 완주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미리네 성지에 도착해서 미사했을 때 그 뿌듯함은 진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 그 유해에 옮겼을 때 이민식 빈첸쇼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네, 거의 또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소감 어떠세요? 저는 도보 순례 2주 전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다룬 그 탄생 영화를 보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마지막 장면이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는 장면이잖아요.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의 그 유체를 세남터 성지에서 미리네 성지까지 이동한 그 이장 경로를 따라서 저희들이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십자가를 맨 신부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민식 빈첸쇼의 유체 이장 경로 모습, 그 다음에 저희 가톨릭 스카우트의 도보순례단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벅찬 감동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도보순례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아마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모습이 좋아서 잘 아마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도보순례가 가톨릭 스카우트 전통적인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진행하시는 배경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시는지. 이 도보순례는 가톨릭 신앙과 그다음에 스카우트 기능, 주요 기능인 매점법, 응급처치, 지도안 나침반,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많은 대원들이 이 도보순례 코스를 거쳐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상현 대원은 가장 힘들었던 코스가 어디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날 삼덕고개라고 애덕고개, 망덕고개, 신덕고개 이 고개를 지났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어요? 완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비석, 그 고개마다 비석이 있었는데 네. 그 비석에 삼덕송과 함께 성 김대원 신부님이 이제 신자들을 만나러 갔던 길이면서 또 사후에는 이제 유해가 옹구됐던 길이라는 글이 써 있었는데요. 그 길을 보면서 제가 김대원 신부님의 이제 길을 따라간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부심도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보순례 한 후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마음이나 신심이 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때요? 저는 김대원 신부님을 직접 뵈진 못했지만 이민식 빈첸시오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뵀는데 그 이민식 빈첸시오님이 김대원 신부님의 그 성품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에 자기 고향까지 유해를 갖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민식 빈첸시오님의 마음을 제가 살짝 느끼게 되면서 저도 김대원 신부님에 대한 신심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또래였어요. 이민식 빈첸시오님이 유해를 이장했을 때 나이가. 그 이민식 빈첸시오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마음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이민식 빈첸시오님보다는 편하게 갔던 것 같은데 이민식 빈첸시오님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만 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이민식 빈첸시오님 덕분에 저희가 김대원 신부님의 유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참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톨릭 스카우트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이 도보순례 코스를 신자들한테도 좀 추천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네,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남터에서 미리네까지 가톨릭 신자라면 한 번쯤 걸어봐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80kg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은희 성지에서 미리네 성지까지 그 청년 김대건 길이라도 꼭 걸어보라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도보순례 프로그램 진행한 가톨릭 스카우트 어떤 단체인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이제 도보순례 길 중간중간에 저희들에게 휴식과
식사 장소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 그 성당과 마을 회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가톨릭 스카우트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가톨릭 스카우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세 번째로는 가톨릭 스카우트는 슬기롭고 용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 김대건 신부 유해 2장 경로를 따라서 도보순례를 마친 가톨릭 스카우트 박기현 단장과 문상현 대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빽빽한 삼나무 숲이 일품인 제주 비자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 왔는데요. 최근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멸종 위기종 생물들의 보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전기톱이 내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삼나무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주위엔 이미 잘려나간 나무들이 쌓였습니다. 2018년부터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던 벌목은 최근 4번째 시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사 시작 후 비자림로에서는 3,000그루에 가까운 나무들이 베어져 나간 걸로 추산됩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골자는 현 2차선 도로를 4차선까지 확장하는 것. 제주도 측은 도로를 확장한 후 나무들을 옮겨 심어 이곳을 생태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만드는 생태도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태도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벌목을 하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을 다 잡아서 옮기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기만적이고 그린 워싱, 생태도로로 워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민들은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다음 달 말 2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원고 측은 환경 파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숲이 주던 위안에 대한 정서적 피해 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좀 최근에 그 몇몇 기후 재판이나 이런 데서 그 선고문들을 보면 기후위기나 환경 파괴가 줄 위험이 좀 명확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요즘 되고 있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판결을 좀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환경청은 벌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폭을 7.5m 줄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개발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진행되는 공사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비자림로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다른 개발들도 이런 시민들의 관심과 쟁점이 있더라도 그냥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과 보존, 경제와 생명, 2.94km의 짧은 도로 비자림로에서 공동의 집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CPBC 뉴스는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 쉬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